2번은 가정법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복습을 한번 해보면, 복습 현재 반대 가정이면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if 과거 would 동사였고, 이 would 자리에는 could나 might를 쓸 수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would를 써가지고 여러분 외우기 좋게 공식을 만들어 줬고, 과거 반대 가정일 때는 어떻게 썼어요? with had pp와 would had pp 이 공식으로 적었죠. 이 공식은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을 선생님들이 가정법 과거라고, 2번을 선생님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가정법 1차 가정법, 2차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한 번 더 뒤로 돌리는 거니까 현재를 반대로 뒤로 돌려서 과거가 되고, 과거를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헤드 PP가 되니까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네,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SIF하고 wish라는 단어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반까지 하고 갈게요. 2시 반까지. 오늘 가정론이 있어서 3시 반까지 할게요. 2시 반까지 할게요. S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에요. SDO라고 쓰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비슷하게 생긴 even if나 비슷하게 생긴 even though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니까 뜻을 구별하면 되겠죠. 자, 가정법은 동사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SIF나 SDO 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의 모양은 현재 마치 뭐뭐처럼. 그럼 뭘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 과거에, 즉 중학교 3학년 때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뭐뭐 한 것처럼. 그때는 당연히 뭘 쓰면 되겠어? 현재 반대 가정이니까 과거 동사, 과거 반대 가정이니까 헤드 P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현재 반대 가정일 때 비동사를 쓸 때는 마찬가지로 was는 쓰지 않고 wo만 쓴다라고 다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이라고 적기만 하고 뒤로 갈게요. I wis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wish는 뭔 마음이 좋겠다라는 뜻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됐다음에 조동사 이렇게 오는데요. 이때 동사의 모양은 현재 반대 가정.
현재 반대 소망이면 지금 뭐뭐 하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쓰고? 과거 반대 소망하면 어떻게 쓰고? 네, 알겠습니까? 지금 뭐뭐 하면 좋겠다 할 때는 원래 뭐뭐가 아닌데 뭐뭐 하면 좋겠다 이므로 그때는 과거 동사를 쓰고, 과거 반대 소망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 뭐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헤드 P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쓰면 무조건 was가 아니고 wo만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IBC 다음에는 절대로 현재 모양의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에 맞는 것 같아요. I wish I am, I wish I can 맞는 것 같은데 I wish 다음엔 절대로 현재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다 틀려. 하지만 뭐는 맞냐면, 뭐는 맞을 수 있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SEF라는 단어가 있는데 SEF는 현재 동사가 나와도 됩니다. 이때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서 문학 작품 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은 심경 분위기를 묻는 거리나 마지막에 나오는 장문 독해 A, B, C, D 순서 정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동사를 써도 됩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nimals have no memory about what the age once were and greet them. them은 앞에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므로 나이 먹은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마치 뭐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마치 아이들인 것처럼 대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헤드 PP니까 과거 반대 소망이잖아요. 그죠? 아까 저기 기차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1시간 전에 기차를 놓쳐가지고 지금도 막 공항을 헤매고 있다 뭐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이제 대박이죠. 먼저 이 모양이 얼마나 좀 희한한 모양인지 살펴보면 she suggest 무슨 말? 여자가 제안하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스테이지가 뭘로? 백합꽃으로 데코레이트 장식이 되었으면 좋겠다인데 이때 동사의 모양이 아주 희한하죠. 네, 이 동사의 모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앞에 있는 동사가 첫 번째 바라다, 두 번째 중요하다의 뜻이면 두 번째 동사의 뜻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즉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동사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동사 모양이 첫 번째 뭐뭐 하는 게 좋겠다는 should니까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should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모양의 차이는 영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영국하고 미국 영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철자도 많이 다르고요. 단어도 쓰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칼라라고 쓸 때 영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칼라를. 극장이라고 쓸 때 시어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철자도 다르고 단어도 다른데 어머니들 아버지들 세대에서 저 PANTS라는 단어를 쓰고 읽어보라고 하면 빤스라고 읽을 거고 이것을 속옷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아 엄마 창피해. 뭔 빤스야. 이것은 팬츠라고 읽고 바지라는 말이야. 엄마 콩글리시가 아니고 이게 영국하고 미국의 차이. 네, 당시에 성분 기본 영어 세대들은 영국 영어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팬츠는 당연히 이제 바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토일렛도 예, 변기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화장실로 쓰이는 게 아마 영국으로 알고 있고 변기라고 쓰이는 게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는 하얀색 그걸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일렛 컴퍼니 하면은 변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완전히 문법이나 단어나 쓰임이 굉장히 다르고 예전에 미국 사람하고 캐나다 사람하고 뉴질랜드 사람 이렇게 셋이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어보면 어느 정도의 말이 통하는데 어떤 단어들은 아예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나사 같은 거 돌리는 거.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네.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 그런 말.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분화되는 것은 이제 나라의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겠죠. 네. 영어를 쓰는 지역이 나라로 구분됐을 뿐이지 우리도 한국어를 쓰는 것이 나라마다 구분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통일이 되기 전이니까 북한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책에서는 되게 생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명령어는 그냥 영국이라고 여기까지고 20 몇 가지 금방 책을 살펴봅시다. 그럼 아까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얘는 뭐였죠? 여자가 suggest 뭐 있다? 바라는 거죠. 제안이니까 뭐를 제안해? 스테이지가 무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백합꽃으로 장식되면 좋겠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렇게 썼을 텐데 미국에서는 슈도가 빠짐으로 동사 원형이 되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맞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 만약에 백합으로 장식하면 좋겠고 장미로는 장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이 보입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양이 지금. 네, 이거를 지금 공부할 것 같아요. 책으로 와서. 자, 아까 뭐라고 적었죠? 조동사, 대조동사였고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였어? 1번 바라다. 아니다. 맞죠? 2번은 뭐다? 중요하다였죠? 그때 이때 동사의 모양은 슈드 동사를 쓰거나 또는 슈드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를 배웠잖아. 그죠? 그럼 이 바라다의 동사가 바로 1번입니다. 중요해야 될 동사가 2번이에요. 단어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을 보시면 미국 영어에서 동사 원형이 쓰이고 영국 영어에서는 슈드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이제 하나씩 알아볼게요. 바라다에 해당되는 동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 suggest, propose 뭐? 네, 둘 다 제안하다. 제안하다. 그 다음에 demand는 뭐예요? 요구하다. require는 뭐예요? 요청하다. 그래서 같은 뜻이죠. insist는 뭡니까? 주장하다. 그 다음에 order는 뭐예요? 명령하다. command는 뭡니까?
같은 의미니까 같은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 어드바이스는 뭐예요? 좋아. 조언하다. 레커멘드는 뭡니까? 추천. 추천하다가 조언하다입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동사류는 바라다류의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 주어한테 두 번째 동작을 바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바래? 제안. 어떻게 바래? 요청. 어떻게 바래? 추천. 어떻게 바래? 요구, 주장, 명령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모양이 저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첫 번째 중요하다 뭐 있어? 두 번째는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important 중요해서 중요합니다. desire는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그죠? 우리 책에서는 지금 형용사 동사로 분리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라다 중요하다는데 바라다는 위로 가야죠. 그 다음에 더 좋겠다 better. 내추럴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쓴다고? 두 번째 동사를 동사 원형이나 should 동사로 쓰는 겁니다. 자, 문제를 바로 해볼게요. 자, 봐. 레커멘드 뭐라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should 동사 원형. should가 빠져서 should나 play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A번에 5번 제안하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B번에 1번은 essential 뭐하다? 필수적.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됐다에 뭘 쓴다고? should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 틀린 게 보이죠? 고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에스크란 단어에 밑줄을 쳐서 에스크는 뒤에 대조 동사 나오면 두 번째 주어한테 부탁하거나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어한테 뭐 해달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다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역시 틀린 모양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잘 고쳐보시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봐. 이번에 1번입니다. should not play가 should가 생략이 되어서 not play. 2번은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SIF가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뒤에다가 과거 동사를 쓰거나 헤드 PP를 써서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때 비위치라는 말에 위치가 마녀니까 마법에 걸린 것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법에 걸렸던 것처럼 즉 이상하게 행동했다라는 뜻으로 헤드 PP가 되겠고 그 다음에 I wish 다음에는 절대로 현재 동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 반대 소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따가 다시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should 또는 be. 여기는 앞에가 현재니까 현재 반대 소망이므로 과거 동사를 쓰는 거네. 아, 그럼 맞네요. 네. 3번에 앞에 과거 동사가 있고 그러면 과거 반대 소망이므로 had pp를 써야겠네요. 답은 had not gone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앞에도 doesn't가 현재니까 for를 지금 모르는데 for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 순방이니까 과거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은 자, 문제는 포인트 리딩인데 B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as if나 as do는 무슨 말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뭐 마치 뭐뭐처럼 이 사람이 상을 안 탔는데 탄 것처럼 이란 말이잖아요. 자, 이 형식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앞에 U에다가 사람이라고 적으면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은 감정을 받으니까 e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A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뭐가? 뭐를 보고 구분하죠? 화시 맞냐 안 맞냐를 보고 구분하다 그랬죠? 뜻은 너무 쓰임 많기 때문에 화세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과 무엇이란 뜻이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 물어 앞에 명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가 공식인데 앞에 명사가 없다라고 X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명사가 있죠. 왜? 더가 있잖아. 더 화시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할 거예요. 이 구조는 영어에서 아주 희한한 구조로 서브정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책에서는 가정법에 나올 수도 있고 슈드라는 조동사 파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명사절 파트에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파트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게 되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구조 아닙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하니까 비동사를 그대로 쓰고 막 그러니 근데 이 예외적인 구조에서도 또 예외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suggest와 insist입니다. suggest는 무슨 말로 알고 있고 응? 제안하다라는 뜻이고 that 다음에 조동사 나올 때 이 동사의 모양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슈드 동사나 슈드가 빠진 동사의 원형을 쓴다 그랬죠? 여기까지 배웠네, 그렇지? 그런데 suggest가 두 번째 뜻이 있는데 suggest는 암시하다나 시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한글이니까. 암시가 뭡니까? 시사가 뭡니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시가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그림자처럼 암흑을 해갖고 보여주는 거, 어둡게. 그래서 이 그림자가 누군지 몰라.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즉 글쓴이가 명쾌하게 주제를 주지 않을 때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아맞추라는 게 암시입니다. 시사는 뭐냐면 사가 기울이다니까 살짝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면을 보여주지 않고 80%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20% 알아맞추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고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암시나 시사가 그런 말이야. 알겠어? 더럽게 어렵네. 그래서 쉽게 고쳐볼게요. 이때는 대담의 조동사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뭐입니다라고 해서 이때는 다시 현재 동사나 과거 동사를 씁니다. 구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제스트가 제안하다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니까 이렇게 씁니다. 서제스트가 암시하다 시사하다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안 되니 현재 반대라고 해석이 되니까 그때는 현재 과거 이렇게 해석하면 현재 과거인데 반대라고 적었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까지 설명이 대부분 적의 설명이야. 대부분 적의 설명이 여기까지예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제발. 영어에서 사람 주어, 사물 주어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네. 사람은 되게 사용될 수는 없고 사물은 되게 익숙할 수는 없으니 사람이 익숙하는 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사람이 익숙한 게 많이 나오면 사물이 상대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빨리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헷갈리니까 뭐만 외우다 그래서 이것만 줄기차게 외우라고 그랬죠? 왜냐면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만 연락이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세 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걸 그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1번 사람이 제안할까 사물이 제안할까? 이야기가 보여준다 그랬죠? 훨씬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DNA 테스트 결과를 봤더니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사람이 범인의 DNA와 99.9% 일치한다예요. 일치하는 게 좋겠다예요. 일치한다죠. 그때는 일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증거를 보니까 이 여자가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있었던 게 좋겠다예요.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보니까 증거 조사를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등등이라고 사물 주어가 잘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혹시 압니까? 스태티스틱스 2번 리얼미터 통계를 보니 이 후보가 당선 확률이 90%입니다입니까? 90%이면 좋겠답니까? 90%입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서제스트가 감히 사물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때는 현재나 과거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이 파트에서 예외 동사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서제스트와 인시스트가 나오는 게 맞죠. 한 번 더 할게. 이거 종이가 끝났어. 서제스트는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가지고 빨리 구별할 수 있는데 인시스트는 대책이 없습니다. 즉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should 동사나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 뭐뭐이다, 뭐뭐이었다라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현재나 과거를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염주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뽕 쪄서 이렇게
당시에 목격자를 막 증언을 막 구하고 다닙니다. 그래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났어요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1번이라고 해석합니까? 2번이라고 해석합니까? 1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 2번 형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insist는 해석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끝낼까요? 잘 봐. 글로브가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짝의 글로브를 보니 까보니까 밑에 MJ라고 이름이 적혀있어. 이니셜이 박혀있어.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메리 제인인데 그 이름이 박혀있으니까 또 왼쪽만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둘러서 왼쪽 장갑을 끼고 아니 빼놓고 도망가갖고 이 장갑을 보니 그 여자가 분명히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장갑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럼 제한하다의 뜻이 아니고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의 뜻이 되므로 그때는 was를 써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오늘 문제가 되겠고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도 손색이 없고 객관식으로 내도 손색이 없으며 여기에 따른 또 예외 동사가 또 나오는데 이 예외 동사는 suggest하고 insist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suggest하고 insist 동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눈에 불을 켜고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들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만 배우는 문법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쪽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어려운 걸 많이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고 가정법은 한 번 더 뒤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죠. 현재 반대 가정은 과거로, 과거 반대 가정이면 헤드 PP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틀림없겠습니다. 끝.